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참여입니다. 또 새로운 단원 4단원 이항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이항 정리가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항 정리 갑자기 너무 뜬금없고 실제로 이항 정리가 다항식에서 사용하는 어떤 식에 변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에서 등장을 해서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아주 재미있는 성질들이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계산하기 힘들어하는 내용을 순열과 조합을 통해 특히나 조합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딱 올라가면은 이항 정리 문제가 보통 여러분이 시험으로 만나게 되는 형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능 기준으로는 이항 정리 단원에서 나오는 유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3 수능 기준은 이항 정리가 시험이 나오면 이항 계수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최근 10년 동안 내용 전체였고요. 이제 아주 가끔씩 모의고사 문제에서 뭐 빈칸에 가나다 채우는 문제 정도까지가 등장을 하고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석, 실력 정석 교재에는 굉장히 심화돼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다시 말하면 좀 더 폭넓은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쌤이 전부 다 알려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쌤이 구분해서 알려줄 겁니다. 내신 시험에 나오는 거,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 교육과정에 있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 물론 정석 교재에도 어느 정도 표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어쨌든 완벽하게 학습하시고 일단 이항 정리는 어떤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그 공식을 외울 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름이 이항 정리예요. 이항 정리.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가 뭔지는 알지? 정리, 정의. 정의가 뭡니까, 정의? 정의가 수학적인 약속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의는 수학적인 약속, 뭐 참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뭐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약속이 맞고 틀리고 말할 수가 없잖아. 어떤 게 정의일까요? 어떤 게 정의일까요?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이고 그래서 뭐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을 우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미분 배웠습니까? 수학 2에 나오죠. F'X의 수학적 정의는 이러이러하게 약속한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이게. 뭐 정적분의 정의. 적분은 곡선과 이루는 뭐 넓이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 하여튼 정의 그거고요. 정리는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참인 명제를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파포스의 정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명이 가능해.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항 정리로 증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정의로부터 변형을 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쉽게 만들어 놓은 어떤 형태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항 정리 요 이자가 요 이자입니다. 두 이자. 그러니까 항이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두 개를 정리하는, 전개하는 방법을 갖다 이항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 이런 거. A 더하기 B의 뭐 제곱. 뭐 A 더하기 B의 세제곱. 뭐 A 더하기 B의 N제곱. 일반적으로 이 값이 우리가 제곱이나 세제곱 같은 거 다 외우고 있잖아. 그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또는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그다음 더하기 B의 세제곱 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안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외워야 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 딱 하나 있습니다. 이항 정리 관련된 공식은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외우시고 이로부터 수많은 내용들이 파생이 되는데 그건 이제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다 외워야 하지만 제1감으로 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일단 이걸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번 쌤이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완전 초심으로 돌아가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B를 분배 법칙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들이 나오겠죠. 써볼게 그냥. 이렇게 써보면은 이 값은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 값은 더하기 AB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BA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같은 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2AB라고 쓰는 거야. 뭐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잖아.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꼴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항들이 전부 다
A하고 B가 이렇게 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P제곱, B의 Q제곱 꼴이고 P하고 Q를 갖다가 더하면 항상 2가 됩니다. 왜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A하고 B에 관한 전부 다 2차식인 거야. A와 B에 대한 2차식. A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A하고 B에 대한 2차식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왜 가운데 게 2AB가 나올까 하는 과정은 이게 사실은 요런 꼴하고 요런 꼴이 나오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2AB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A하고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AB가 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는 이게 A제곱 나오는 이유는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A, B항은요. 여기나 여기 중에서 하나가 A, 하나가 B가 되면 하나가 A, 하나가 B가 뽑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A나 B, 여기서 A나 B. 그러면 이것은 A, B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냥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세 개짜리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를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앞에 한 내용은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은 A제곱에 더하기 AB에 더하기 BA에 더하기 B의 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럼 이걸 전개를 하겠습니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써볼게요. 순서대로 A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 값은 A제곱 B A제곱 B는 AAB라고 쓸게요. 좀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ABA예요. AB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값은 ABB. 이렇게 하면은 BAA, BAB, 마지막은 BBA, B의 세제곱 이런 항이 나오는 겁니다. 항이 몇 개 나옵니까? 8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료항끼리 묶어보니까 A가 2개, B가 하나 있는 형태는 AAB, ABA, BAA 3개가 있기 때문에 값은 3A제곱 B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2개 있는 형태는 ABB, BAB, BBA 해서 이 값은 3AB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 그 앞에 A 세제곱이 있고 그 뒤에 B의 세제곱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이 만족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 이 계수 3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봤더니 이 3이 나오는 과정 결국에는 A 제곱 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A, B, A. 그러니까 B가 가운데 있는 거. B가 제일 뒤에 있는 거, B가 제일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말로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이 값은 3컨비네이션 2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3컨비네이션 1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B를 뽑을 녀석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3C1 또는 A를 2개 선택하는 방법 3C2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AB를 만드는 방법은 이 중에서 하나 뽑아서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2개는 A를 뽑고 하나는 B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A를 2개 뽑아야 돼요. 3컨비네이션 2. 그다음 B는 뭐 나머지 1C, 1이니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앞에 개수가 3C가 3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제 n번째까지 쭉 확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항정리 공식이 되겠고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원리를 이해한 수험생들은 A 더하기 B의 n제곱이 어떻게 될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항정리. 그럼 이 값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걸 전개하는 거죠. 그럼 항이 뭐가 나오냐면은 어차피 A 더하기 B의 n제곱이니까 지수가 무조건 n일 수밖에 없으므로 제일 앞에는 A의 n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A가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B가 차수가 하나 늘어나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A가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B가 차수가 또 하나 늘어나고 점점점 제일 마지막 B의 n제곱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왜냐면 이걸 쫙 정리했을 때 이 A나 B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총 n개를 곱했으니까 전체가 지수가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앞에 들어가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경우는 여기서도 A, 여기서도 A, 여기서도 A, 여기서도 A를 전부 다 A를 뽑아야 됩니다. 그 말은 B를 하나도 안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야? 이 n개 중에서 A를 n개 다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A는 n개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너무 당연하게 나머지는 B는 0개 중에 0개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n 컨비네이션 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n개 덩어리 중에서 B를 0개 뽑는 거예요. 어차피 A를 몇 개 뽑는지를 확정이 되면 B는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B를 뽑게 되면 A 자동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 중에서 하나는 B를 뽑고 n-1개는 A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하기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겁니다. 뭐야? B 한 개를 뽑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 그 나머지 n-1개는 그 뒤에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n-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요. n 컨비네이션 2 점점점. 여기는 n 컨비네이션 n. 이렇게 그런 게 바로 이항정리 공식이 되고요. 재미있는 특징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B에 있는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숫자가 B에 있는 지수하고 똑같고 요거 두 개는 더하게 되면은 항상 n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식으로 쓰는 것을 외우셔야 돼요. 시그마 항이 총 몇 개가 있냐면요. nc 0부터 nc n까지니까 항이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r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r은 0부터 n까지 여기 있는 거 요게 r인가 이게. 요게 r인가 요게.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에 n은 안 바뀝니다. r이 바뀌는 거지. 근데 이것은 a의 몇 제곱, b의 몇 제곱 이런 꼴인데 항상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b의 r 제곱. 여기 두는 지수가 항상 n이 돼야 되면 이것은 n-r 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이 박스 친 공식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r 제곱, b의 r 제곱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도 똑같냐면요. 사실 a 더하기 b의 n제곱이나 b 더하기 a n제곱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a, b 자리 바꾸더라도 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 b의 n-r제곱 해도 상관없습니다. a, b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이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항정리 식이고요. 일단은 순수하게 이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항정리를 활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문제풀이보다는 이론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할 테니까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리를 방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항정리라고 봅니다. 항 두 개를 정리하는 거야.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이제 R번째 항이죠. R번째 항. 요 R번째 항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NCR에서 정확히는 R 플러스 1번째 항이겠네. 그지? 일단 일반항. 그걸 갖다 이항 계수라고 부르는데 이항 계수가 문제 풀 때 이제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B n제곱은 시그마는 0부터 n까지 NCR의 A n-r제곱, B r제곱 또는 A r제곱, B n-r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제곱, 네제곱, 50제곱, 100제곱 전부 전개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